유모차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 풀사이즈죠. 제일 큰 풀사이즈, 가장 큰 거를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는 디럭스형 유모차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디럭스형 유모차. 그리고 그거보다는 작지만 가장 작은 사이즈의 휴대용보다는 큰 거는 절충형이라고 해요. 절충형. 이건 씌워주세요. 절충형 유모차. 그리고 아이들이 돌 지나서 1살, 2살, 3살 뭐 자랄 때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휴대용 유모차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각 브랜드별로 이 세 타입의 유모차를 다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디럭스형이냐 절충형이냐 휴대용이냐 이 개념을 좀 아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가 보통 태어나서 신생아 때 태어나자마자 바로 눕힐 수 있는 게 디럭스형이에요. 왜냐하면 디럭스형은 시트 자체가 신생아 전용 시트예요. 시트가 평평하지 않고 엉덩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평평하게 눕혔죠. 이게 눕혔다 하더라도 아이는 엉덩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이나 머리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 그대로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생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2kg까지니까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돼도 사용은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22kg, 이것도 22kg. 셋 다 전부 다 22kg까지 사용하는 게 타입별로 다 똑같아요. 근데 왜 2살, 3살 된 아이들, 3살, 4살 된 아이들한테는 디럭스형을 사용하지 않나? 왜 그럴 것 같아요? 커서 무거워서. 네, 크고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것도 당연히 이유고요. 그보다 2살, 3살 되면 잘 걷고 뛰고 하죠. 외출한다 그러면 본인이 올라가서 유모차에 타고 안전벨트 풀르고 딱 범퍼 한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가라고 해야지 가야 돼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와요. 근데 이건 너무 높죠? 디럭스형은. 아이가 거의 막 등산을 할 정도 높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런 거. 보세요. 우리 아이가 바퀴만 잠궈 놓으면 자기가 범퍼 핸들 열고 올라가서 타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휴대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길어지면 무릎 밑으로 이렇게 발을 걸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휴대용 유모차는 아이가 더 크면 본인이 탈 수 있게끔 만든 거. 그래서 아이가 더 커도 태울 수는 있지만 높고 번거롭고 무겁고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 신생아부터 뭐 1살, 2살까지 보통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절충형은 뭐냐? 절충형은 보통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그냥 사용하는 기준을 얘기를 하면, 시작하는 기준, 태어나자마자 요건 6개월, 요건 돌 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휴대용도 6개월부터 바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절충형도 태어나자마자 쓰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정답은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태어나자마자는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디럭스형은 너무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갈아타기까지 좀 사용 기간이 짧다고 느껴지니까 나는 디럭스형을 안 하고 바로 절충형을 하겠습니다 라는 산모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비교를 해도 신생아 때 돌 전까지는 디럭스형보다는 절충형이 좋을 수는 없어요. 핸들링 보시고 바퀴 크기 차이 많이 나죠. 프레임 두께 차이 많이 납니다. 서스펜션 차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금액도 그만큼 차이 나요. 훨씬 더 비싼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건 디럭스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차로 얘기하면 뭐 G90이나 뭐 S클래스나 이런 가장 좋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그 대신 엄마들이 S클래스 끌면 너무 주차하기 불편해. 너무 크고 길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아이한테는 좋고 승차감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거의 장점은 디럭스형에 약했던 한 번에 접을 수 있는 뭐 이런 뭐 편의성을 제공한다든지, 접었을 때도 뭐 웬만큼 작은 차도 다 실을 수 있게끔, 뒤에 공간이 좀 있더라도 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엄청 아이한테 좋지만 편안하지만 접으려면은 한번 빼서 접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시트를 분리하지 않고도 접을 수는 있어요. 그대로. 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럭스형하고 절충형은 이렇게 앞보기가 다 돼요. 마주보기, 앞보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컸을 때도 계속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주보 상태에서 돌리면 앞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절충형 같은 경우는 마주보기, 그 다음에 앞보기가 다 됩니다. 거의 모든 절충형은. 그리고 디럭스형은 무조건 다 되고요. 그런데 휴대용은 앞보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아이가 2살, 3살 컸어요. 엄마 보고 갈래?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 바깥에 보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휴대용을 하는 거고, 휴대용 사는 목적은 엄마가 그동안 무겁게 다니고 짐도 많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싫어해요. 이제 엄마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 아이도 많이 컸어요. 그래서 목적은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그 다음에 차에 언제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용은 이렇게 끝나요. 예, 접는 게 지금 엄청 거추장스럽고 좀 더하고 그다음에 되게 간편해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 휴대용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얇아요. 바퀴 보면 완전 애기죠. 바퀴 보면 이런 거에 비하면 완전히 애기 바퀴예요. 그만큼 이게 덜컹덜컹 거려도 아이들이 큰 거죠. 잘 받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신생아 때 6개월도 안 돼서 척추나 뇌나 아직도 굳지도 않고 말랑말랑한데 덜컹덜컹 이런 거 하게 되면 아이한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점점 신생아는 이쪽, 자라면 이쪽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모차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시트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장착을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카시트, 비싼 카시트를 구매를 했는데 장착을 잘 못하면 사고 날 때 이렇게 툭 빠져버리거나 뒤집히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비싼 거 산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카시트는 장착을 잘 할 때 배우시고요. 이동하셔서도 쓰시면 돼요. 카시트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제일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바구니형 카시트, 인펀트죠. 바구니형 카시트 들어봤죠? 바구니형 카시트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태워보면 한 6개월까지밖에 못 써요. 네. 인증은 그 이후에 받았는데 지금 사이즈를 한번 봐보세요. 아이가 여기 돌이 지났는데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어떤 분은 뭐 24개월도 돼 있는데 왜 못 태우냐? 못 태웁니다. 이거 딱 봐도 못 태워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태워요. 예, 그래서 신생아 때 보통 6개월 전후까지만 사용을 하는데 여기 옷도 입고 겨울에 이러면 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바구니형 카시트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요거 샀다가 태어나서 한두 달 동안은 외출 잘 안 하시죠. 그리고 한 2, 3개월 이후부터 사가지고 또 한 6개월 됐는데 안 맞아. 그럼 이거 뭐 당근에서 또 버리고 또 이걸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더 중보고 들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를 사요. 이런 건 뭐냐? 그냥 신생아 카시트예요. 360도 회전이 되는 회전형 신생아 카시트. 요거는 보면 0개월부터 15개월까지는 뒤를 보러 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고 그 다음 단계에 이거를 팔고 이거를 사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는데 비용은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산다. 그리고 완전히 신생아 때는 외출을 잘 안 하죠. 완전히 신생아 때는 뭐 어디 먼 데 잘 안 가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요걸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토들러 카시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주니어 카시트예요. 주니어 카시트로 넘어가기 전에 토들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전벨트가 이 안에 있어요. 그거 언제 사용하느냐? 신생아 카시트를 사용하다가 둘째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아직 이거 타야 되는데 둘 대도 태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만 두 대씩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한 15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바로 일로 태우는 거죠. 토들러로. 토들러로 태워서 안전벨트형으로 하고 그 토들러에서 나중에 아이가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지나면 안전벨트를 빼고 차량용 벨트를 이용하는 이 주니어 카시트처럼 쓰는 거예요. 토들러는. 그리고 정상적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가 3살, 4살까지 이걸 씁니다. 4살까지 쓰고 그 이후에 요걸 쓰는 거예요. 주니어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카시트를 구매하는 패턴은 신생아 회전용 카시트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쭉 타다가 4살 전에 안 맞으면 4살 전에 주니어 카시트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패턴이 일반 패턴. 네. 주니어 카시트 언제까지 써야 될까요? 그냥 아이가 원할 때까지? 초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초등학생까지? 중학생? 자, 우리 주니어 카시트는 우리나라 도로교통 법령이 있어요. 만 6세라고 되어 있어요. 만 6세. 그럼 7살 때까지 타는 거죠? 만 6세니까. 그래서 법적인 나이가 지금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세대는 그냥 만이 있잖아요. 어쨌든 만 6세까지예요. 그럼 7살 때까지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태워야 돼요, 아이는. 근데 유럽은 12세까지도 있어요. 뭐 일본 8세, 10세, 12세. 예, 그 정도로 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아이가 12세 전까지, 최장 12세 전까지는 무조건 카시트가 필요하다. 주니어 카시트가 하는 좀 강화된 법령을 쓰고 있죠.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만 6세까지니까 그때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만 6세가 지났어요. 만 7세가 되고 해도 카시트가 맞고 아이가 불편하지 않으면 쓰는 게 좋겠어요? 안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엄마들 샀으니까 뽕을 뽑아야죠.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오랫동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카시트 먼저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생아 카시트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니어 걱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 지금. 당장 태어나서 우리 아이 신생아 걱정이잖아요. 신생아 카시트 준비를 하시면 돼요. 먼저 신생아 카시트는 앞에 이렇게 레그 서포트라고 하는 발받침이 있어요. 레그 서포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이소픽스가 좌우에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소픽스를 뽑아서 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소픽스는 우리나라에 출시된 차량은 2010년부터 나온 차량은 모든 차량이 이걸 장착하게끔 뒷자리는 의무로 돼 있어요. 아예 생산할 때부터. 근데 유럽은 이미 그 전부터 의무 생산이었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2009년, 8년, 7년 오래된 나는 올드카 좋아한다. 이거 없어요.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사제 뭐 공업사에서 이걸 다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은 보장하지 못한다. 그거는 제조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고요. 자, 카시트를 장착하려면 차량 문을 열겠죠. 차량 문을 열어요. 열고 카시트를 들고 들어가요. 그렇죠? 뒷자리죠, 뒷자리. 그리고 나서 아이소픽스를 양쪽으로 빼고요. 의자 안쪽에 보면 보이세요, 여기? 쇠, 여기 아이소픽스 핀이에요. 이게 2010년부터 다 장착돼 있어요. 거기에 양쪽으로 핀을 딱 뽑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꽂으면 소리가 나요. 딸깍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들리죠? 딸깍. 다시 한번. 들리죠? 요 소리가 납니다. 네, 요 소리가.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이 아이소픽스가 장착하기 전에는 아무 색깔이 없이 보여요. 근데 장착이 제대로 되면 초록색 띠가 보여요. 초록색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초록색이 튀어나옵니다. 많은 카시트들이 대부분 그래요. 초록색 띠가 보이거나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이죠? 옆에서는. 이게 초록색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잘못 설치해서 설치가 안 됐다가 빠지면 표시가 안 되죠? 표시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넣으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죠. 이 등받이하고 이 카시트 등받이, 이걸 이제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죠? 요거. 요게 카시트하고 밀착이 돼야 돼요. 밀착이 안 되면 충격 시 이렇게 흔들려서 튀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시키려면 앞에 여기 잡고 밀어주면 돼요. 그래서 탁탁 설치하고 밀어주면 딱딱 소리 들리죠? 그래서 더 밀어야 돼. 끝까지. 이렇게. 그러면 등받이가 제대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받침. 뒤에 이제 아이소픽스 끝났어요. 그리고 발받침을 하는데 보통 차에 앉으면 의자 밑에 시트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다가 버튼을 눌러 내리면 돼요. 내리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좌우에 이렇게 띠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누르면 바닥에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 버튼이 제대로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위에 있던 거를 빼서 이렇게 해놓으면 설치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눌렀을 때 눌리고 띄고 눌리고 띄고 하잖아요. 이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된 상태에서 한 칸 정도를 더 빼면 돼요. 그러면 강력하게 지지가 되는 거죠. 한 칸 정도를 강력하게 빼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도 약간 흔들려요. 그러면 더 빼서 이렇게 강력 흔든 거예요. 이거를 두 칸, 세 칸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너무 뜨죠? 이렇게 다 떠버리면 이게 견고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들어도 뜨니까 안 되고 너무 안 들면 바닥이 움직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맨 바닥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바닥에까지 내려두시고요. 내려두시고 여기서 한 칸 정도만 올려서 딱 견고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카시트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앞에랑 뒤에 설치가 완벽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카시트의 기본적인 유격은 있어요. 기본적인 유격이 흔들리는 건 요건 정상이에요. 요것만 견고하게 잡혀주고 아이소픽스 잡혀주고 리버너 스토퍼만 견고하게 눌려 있으면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옆에서 레버가 있는데 요게 레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요게 레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카시트 브랜드마다 레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후방 보기 이쪽이 이제 운전석이고 앞쪽이면 이렇게 운전해서 간다 그러면 아이는 운전석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조석 뒤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석 뒤에 설치하거나 보조석 뒤에 설치하거나 그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보조석 뒤에 하면은 아이를 밖에서 태우기가 쉬워요. 근데 엄마는 돌아가서 타야 되고 운전석 뒤에 하면 엄마가 애를 안고 타 일단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차에서 태우기도 편하고 그리고 엄마가 잠깐 내렸다 타기도 편하고 그거는 해보시고 바꾸시면 돼요. 이제 운전석 뒤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면 운전석이 조금 좁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다리가 긴 사람들은 좀 불편하죠. 운전을 길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들이 등을 멀리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걸 바로 뒤에 하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보조석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는 누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세우고 단계별로 이렇게 누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다음에 뒤에서 이동하다가 눕다 그러면 재우면 돼요. 이렇게 앉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이는 신생아 요거에 시트가 있어요.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보통 2, 3개월까지 아이가 작았을 땐 여기다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그 이후엔 요걸 빼요. 빼서 뭐 다른 시트를 또 제공하면 요거보다 얇은 시트를 제공하고 그다음 6개월 넘어가면 다 빼요. 그러면 아이가 원래 갖고 있는 요 형태의 시트를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계속 4세까지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안전벨트도 더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0에서 15개월까지는 의무적으로 뒤를 봐라. 이렇게. 네. 그 4세가 많이에요? 아, 이거는 보통 4세니까 48개월까지는 절대 못 가요. 왜냐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36개월 이후라고 보면 돼요. 네, 36개월 이후. 그래서 3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아마 이걸 못하게 될 거예요. 아이가 커가지고. 근데 이제 105cm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키로 가든 나이로 가든 어느 걸려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맞는데 아깝다고 계속 껴넣으면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등치에 따라서 키 신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5개월까지는 뒤를 보고 가는데 아이가 막 운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엿보고 간다든지 앞에 보여준다 이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건 타협이 안 돼요. 무조건 뒤보게 가끔 하고 두 번째 팁은 15개월까지는 뒤를 보게끔 했다고 해서 16개월째 바로 돌리지 마시고 아이가 울지 않고 편하게 탄다면 16개월, 20개월 더 많이 뒤를 봐도 돼요. 심지어는 이거 4세 전까지 태울 때 모든 탑승을 전부 다 뒤를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한테는. 어떠한 사고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다른 위치보다 더 많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뒤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니어를 이제 갈아타면 되는 거죠. 자, 주니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주니어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이 아이는 아직 주니어를 탈 나이가 아니죠. 우리 다산이는 옆에 앉아 계세요. 네. 자, 주니어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차량용 벨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차량용 벨트를 어차피 쓸 거면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어차피 차량용 벨트가 보호를 해줄 텐데.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차량용 벨트를 썼을 때 이 벨트가 아이 목으로 와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나 얼굴 쪽으로 오기 때문에 사고 시에 튀어나가면 거의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올려서 보면 옆에 안전벨트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빼서 집어넣는 거죠. 이따가 집어넣으면 안전벨트가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그럼 이 안전벨트를 내려주면 안전벨트가 이렇게 내려와요. 아이 머리가 여기 있으면 가슴으로 내려오겠죠. 아이 머리가 더 컸다? 좀 더 올려주면 돼요. 그에 맞게끔 안전벨트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니어 카시트를 쓰는 거고 어떤 주니어 카시트는 등받이가 엉덩이 시트와 분리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3세, 4세, 5세 타다가 뒤에 있는 것을 분리해서 나중에는 엉덩이만 깔아놔요. 엉덩이만 깔아놓고 벨트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니어형도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생아 때 태어나자마자는 인펀트 카시트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쓰지 않고 바로 신생아 카시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카시트는 4세 전까지 쓸 수 있는 거고 키와 체중에 따라서 좀 빨리 주니어로 넘어갈 수 있다. 주니어는 만 6세까지 사용을 하시는 게 의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